그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토론회도 있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본인이 방송에서 설계자라고 자백하고 사인한 증거까지 명배. 정권 교체 못하면 저들은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제대로 된 수사팀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다 밝혀질 범죄. 제가 대통령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밝혔다는 이재명 지사의 그 대목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그다음 나중에 추가로 이게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자, 요 발언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결국 화천대유 등등 특정인들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갈 것을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으니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라고 자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 말만 따오고 보면 마치 이제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게끔 만든 것이 이제 설계를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들리는 것인데 저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장동 저 땅은 2005년도에 LH가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한 겁니다. 2005년도에 LH가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 국민의힘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성남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시의원 이런 분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한 거를 민간 개발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아니 이게 왜 민간 개발을 하면 막대한 이득이 가니까 이걸 공영 개발로 또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 개발을 성남시가 100% 공영 개발을 하려고 딱 보니까 성남시가 1조 5천억의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 한도가 다 찼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채 발행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전부 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을 이 성남시가 그 여러 가지 법적인 환경이라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과도한 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그런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LCT가 있습니다. 근데 이 LCT 사례를 한 가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운대 앞바다에 LCT 해운대 앞바다에는 전부 고도가 있잖아요. 80m로 고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LCT가 들어서 있는 그 땅을 부산시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전부 수용을 합니다.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 수용한 그 땅을 헐값에 민간 개발업자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민간 개발업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고도 제한 8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LCT를 올리는데 인허가에 개입을 해가지고 고도를 410m까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받아간 그래서 챙겨간 이득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전부 민간 개발업자가 다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가 그거를 성남시처럼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했다면 적어도 5,500억 정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 단돈 10원도 환수를 못하고 민간 개발업자가 그 LCT를 져가지고 그 해운대 앞바다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1조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정무수석 했던 분 구속됐죠. 그다음에 시행사 대표했던 그분 구속돼 있죠. 그 지역의 구청장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 했던 국민의힘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구속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1조 원을 다 가져간 겁니다. 부산시는 10원짜리 하나 공공환수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환수한 금액이 왜 그렇게 작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를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들이 이득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 전체 1조 원 가까이 되는 그 이득 중에 5,500억을 이재명 지사가 뺏어온 거죠. 자, 정리하면 뺏어온 것을 설계했다. 부산 애시트보다는 이 말씀을 낫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애시트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한계는 말씀인데. 있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비교하자면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재명 기자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이 내가 설계했다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면 이거 쉽게 수사해서 감옥 보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얘기를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가 1억 천금을 벌 것을 알고서 이 설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에 몰랐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1억 천금을 벌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화천대유가 그 땅의 32%를 미리 갖고 있었고 결국 이 대장동 땅 개발까지 주도하게 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갖게 될 거라는 걸 이재명 지사는 언제 인지한 겁니까? 글쎄요, 뭐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지사 스스로 얘기하죠. 저게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얘기입니다. 막 이제 화천대유 논란이 처음 불거지고 나서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내가 설계했다고 이제 한 건 오히려 내가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을 설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서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민관이 그렇죠, 함께. 같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5천억 원을 환수한 게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인데 나머지 5천억 내지는 또 분양 수익까지 해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특정 개인에게 가도록 구조를 짜고 그 틀을 컨소시엄을 정한 것은 바로 성남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걸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왜 그 초과이익 환수를 분명히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실무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없군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언제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지사 스스로 얘기합니다. 너무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1,000억을 더 환수하도록 했다.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이 사업이 물론 지금 뭐 전제는 이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정말 상상 못할 이익이 났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익이 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상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답을 그러니까 지금 5천억을 환수한 거에 계속 그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왜 나머지가 특정 개인에게 다 그 많은 초과이익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조금 전에 전세소원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